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4월 21일 화요일 아침 9시 3분입니다. 어제 미국이 이제 박살이 났죠. 유가 폭락이 주가 폭락을 불렀습니다. 뭐 2% S&P 2% 정도 빠졌는데요. 사실 요즘 2%는 폭락도 아니죠.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어제 미국의 하락은 이게 약간 방향을 바꾸는 듯한 상승시 눌림이 아니고 이건 이제 반등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한국장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. 한국장은 사실상 오늘 이제 상승 중 눌림이 아니고 이건 이제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침 9시 3분이라 여전히 어쨌든 모르는 일이에요. 그죠?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뭐 되느냐? 오늘 양봉이 빡 올라와 갖고 여기서 장대 양봉, 분노의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면 그렇다면 다시 또 오르는 거겠죠. 그렇게 되면은 어제 매수했던 개인들이 승리하면서 상승 중 눌림이 되겠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콜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콜이 일단 오늘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죽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콜이 확실히 죽었고요. 풋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콜이 죽었고 풋이 살아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상승 중 눌림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.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뭐 각종 인버스 이런 것들 살아나죠. 인버스 이런 친구들이 살아나고 뭐 물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일단 상승 중 눌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여기 저점 안 나왔다고 계속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그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날 매수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다고 인버스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기다렸다가 주가가 더 폭락하면 내가 원하는 종목 그때 가서 매수하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 여기에다 대고 막 네이키드로 인버스 하락 배팅 하셔갖고 수익 내려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죠. 어쨌든 대응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. 유가 여러분들 이건 이제 그 5월물이 아니고 6월물이에요. 어제 5월물은 저도 아침에 일어나고 깜짝 놀랐는데 뭐 마이너스? 유가가 마이너스. 야, 참 살다 별일 다 봅니다, 진짜.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유가의 대표성을 진짜 이제 좀 대표적인 유가를 보려면 이제 6월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6월물 오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지금 유가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제는 이슈가 지속 중이죠. 여전히 사람들 방 안에 갇혀 있고 결정적인 문제는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이런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된다는 겁니다. 국경 폐쇄가 이제 일상이죠. 이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어쨌든 안 살아나고 있어요.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 길리어드 박살난 거 보셨죠?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이슈가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슈상으로 봐도 지금은 다시 한번 꺾인다 쪽으로 보는 게 이래저래 맞을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달간의 반등 이게 뻥이었다는 게 아마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튼 뭐 그렇게 듭니다. 한국장 얘기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. 어차피 아침이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어 봐야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. 오후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후에도 이렇게 되면 오늘은 드디어 첫날 꺾이는 거기 때문에 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어쨌든 주식 자체는 손절을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죠? 만기가 없고 빚내서 산 게 아니라면 주식은 손절 안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그래도 뭐 어떤 지금 손절을 고민하는 종목이 있다면 타이밍상은 아마 지금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내가 현금 주고 산 주식은 지금 손절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지수가 꺾인다고 생각해도 지금 손절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래도 난 지금 뭐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는 거 손절을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그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죠. 제가 이렇게 지수 폭락하고 있을 땐 절대 손절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. 이런 때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다. 손절하더라도 좀 기다렸다 손절하면 더 좋은 값에 손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
제가 어떤 방송 진행하면서 손절하실 분들은 차라리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전 전반적으로 지금 손절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, 만약에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좋고, 현금 사서 들고 있는 주식은 버티는 게 제일 좋고,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 주식을 더 싸게 산다는 그런 더 싸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베스트 옵션이에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가니까.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이제 손절을 했다 다시 잡거나 이런 짓을 하면은 내가 실수할 공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.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데 이 위험 감수가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, 굳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자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의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당연히 일단 오늘도 외국인은 안 들어올 것 같고, 예. 아무튼 미국장 봅시다. 미국장하고 유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장 유가 먼저 봐야 되겠죠. 유가 먼저 봐야 될 겁니다. 일단 5월물을 이제 오늘 저녁이 만기인 5월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이미 돌아섰죠. 한번 역사적인 모습이니까 구경만 하고,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. 근데 정말 충격적이긴 하네요. 유가가 장중 마이너스 40달러 찍고 왔다고 하죠. 주식한 지 10년 넘었지만 이런 거 이런 건 주식한 지 10년뿐만이 아니고 제 평생 처음 본 것 같아요. 아무튼 유가가 뭐 이 파생상품 만기의 영향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해서 마이너스 40달러 찍고 다시 올라왔다고 합니다. 현재 마이너스 1달러네요. 유가가 마이너스,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납니다. 어이가 없어서 참 유가 마이너스 1달러랍니다. 아무튼 요거는 일단은 대표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유가를 보려면은 제가 봤을 때 6월물 선물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6월물 선물을 보셔도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반등의 기미나 좋은 모습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. 이게 어쨌든 보시면은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. 좋은 모습이 아니야. 어제 많이 빠지지 않았냐? 어제 20% 가까이 빠졌네. 6월물도 이렇게 봐도 투매도 안 나왔고, 굉장히 애매합니다, 사실. 이제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이제 시작하는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봉 나오면 양봉 완성되는 거 보고 그 다음날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어쨌든 유가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. 뭐 지금 슈퍼 콘텐곤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은, 그거는 일단 양봉 뜨고 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실물이 위축된 실물 경기가 죽어 있는 게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이 유가 이런데 실물이 죽어가니까 유가가 떨어지고, 유가 떨어지니까 투자 심리 위축돼서 주식도 떨어지고, 이런 과정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유가 같은 경우 아직 뭐 바닥을 논하고 이러면 안 돼요. 저도 솔직히 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운 좋게 뭐 오늘 밤에 올라주면 좋지만, 오늘 밤에 어설프게 올라주면 더 빠집니다. 예, 빨리 투매 나오고 아래꼬리 길게 달리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 말도 안 되는 장대 음봉이 출현하거나 해서 투매가 나오고 개박살이 나야지 이건 끝날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. 이거는 유가 이렇게 폭락은 진짜 우리가 이름을 대도 알만한 어떤 큰 정유회사나 뭐 이런 에너지 업계에 뭔가 큰 게 하나 망해야 될 것 같다.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와서 모두가 패닉에 빠져야지 이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제가 드린 것 같아요. 그 의견 계속 그대로 갑니다. 유가 이거는 쉽게 반등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로 인해서 어제 이제 변동성 지수가 확 살아났습니다. 솔직히 어제 저도 한 1시 안 돼서 잤는데, 이 미국 주식이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또 양봉 달고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또 오늘도 쳐 올려 먹을 모양인가 보다. 오늘도 변동성 지수 죽겠네. 또 오르겠네 싶었는데, 유가가 세상에 마이너스 40달러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변동성 지수가 확 살아났어요.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변동성 지수 살아났다, 추세 전환됐다라고 인정을 해도 될 만큼 지금 흐름이 그렇거든요. TVIX 보겠습니다. TVIX 확 살아난 거예요. 확 살아났어요. 이거 어제가 좀 위기였죠. 어제 음봉 나오고 어제 하락 전환했으면 깝깝했는데, 여러분들 이거 다시 TVIX 잘 쳐다보셔야 됩니다. 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.
솔직히 다시 S&P가 전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여기 전고점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, 이거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, 뭐 세상 일이 요즘에 유가 마이너스도 보는 판에 뭐 무슨 일이든 안 일어나겠어요. 좀 얘기하는 게 좀 뭐한데,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제 불호에서 TVIX나 여기 있는 보시면 빅스 지수나 이런 친구들이 5일선 장악하면서 양봉 빡빡빡 뽑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위협적인 겁니다. 이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.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용히 반등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풋옵션도 실제로 그래서 고개를 들었고, 우리나라 콜옵션도 죽기 시작했고, 해서 조금 주의를 해 봅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뭐 손절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.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. 뭐 결론적으로 결론은 손절하지 말라 이거죠. 네, 어디가 끝일지 모릅니다. 한국장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.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국장은 또 적당히 어떻게 될 거고, 미국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. 오늘 뭐 딱히 언급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리포터들 몇 개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도 처음 보는 일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별로 도움되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, 네, 뭐 그런 상황입니다. S&P 지수, 참 S&P 지수 모습이나 한번 볼까요? S&P 지수는 당연히 뭐 그죠? 2거래일 연속 못 넘고, 이거 아마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4월 17일 날 올랐던 거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예, 일단 투자 심리가 꺾이고 풋옵션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뭐 부양책이고 뭐고 일단 별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차피 주식은 투기거든요. 어차피 투기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분위기가, 예전에는 올라야 돈을 버는 게 메이저의 포지션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떨어져야 돈 버는 게 메이저의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방향성 전환됐을 가능성 높고, 그에 더해서 어제 유가 폭락하면서 안전자산 달러로 다시 돈이 쏠리고 채권으로 돈이 쏠리고 이런 일들이 또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 좀 같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살아남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